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권 허문이 바람을 타고 강원도지사로 바로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인이 강원도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12년 만에 보수정권이 강원도정을 이끌게 됐는데요. 특히 선거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진태 당선인은 자연스럽게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소감 그리고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주시죠. 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식 농성장에 있던 사람을 후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당선까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뼛속까지 그 고마운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그동안 우리 대접받지 못했던 강원도가 특별하게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근데 만만치 않았던 상대를 만나셨었거든요. 네, 선거 맞습니다. 불패 그 경쟁자가 선거 불패라고 불렸었는데 네. 쉽지 않은 선거 기간 보내셨어요. 그 이광재 전 의원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도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좀 힘들겠지만 또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다시 또 어떤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공천 과정도 좀 힘들었고 또 본선 링에 오르니까 또 이런 또 거물 정치인이 또 버티고 있고 해서 참 그 선거 기간 내내 힘든 과정이었는데 아직도 좀 다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저희가 그 처음에 예비 후보로 나서셨을 때 한 번, 그리고 컷오프 불복 이후 기사회생 하신 후에 또 한 번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당선인으로 좀 만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좀 어떠세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난 한두 달이 한 1, 2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번에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선택, 이 정권 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던 강원도정 교체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새로운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이런 뜻인데 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당선될 수 있었던 보시기에 가장 큰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꼭 그렇게 잘해서라기보다는 큰 이런 그 시대의 물결에 같이 거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새 정부 출범이겠죠. 그러고 나서 2달 반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도정 교체 12년 동안이나 민주당에 3번도 아니고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4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또 바꿔보자는 여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해서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동정 여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사실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새 정부 출범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에 준 영향도 좀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큽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강원도에서 이긴 그 표 차이가 12%거든요. 그런데 그 2달여를 거쳐오면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그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또 이제 야당이 좀 너무 좀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덕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그 각 부문별로 예. 저희들이 좀 저희들에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표를 많이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도지사 당선되시고 나서요. 네. 주변 분들이나 도민들한테 좀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아, 도민들로부터? 네네. 네. 그 당선되기 전에는 뭐 좀 잘해라. 선거 때만 이렇게 나오지 말고 네. 좀 잘해달라. 또 우리 쪽 지지자분들한테는 꼭 좀 이번에 한번 좀 바꾸게 해달라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당선 이후에도 다니면서 이제 당선 인사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힘들게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이제 많은 기대를 한다. 좀 잘해달라.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자치도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최문순 도지사와도 만남을 좀 가지셨는데 네. 주로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네, 우리 그 대통령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한번 만나는 게 아주 참 오래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인 것 같던데 저희들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6월 1일 선거, 6월 3일 날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최문순 지사님, 그동안 당신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 남은 6월 달에는 인수인계도 적극 협조해 주실 거고 6월 달 행사도 당선인이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하셔서 이게 고마운 건지 아니면은 힘든 걸 미루는 건지 농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또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최문순 지사님 제가 뭐 선거 과정에서는 잃어버린 12년이라 해서 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막상 또 이렇게 떠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책임감이 많이 앞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 선거에서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승리했거든요. 이제 도정 운영도 좀 한층 이제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고마울 뿐이죠. 지난 4년 전에 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셈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강원도의회가 43대 6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그거 가지고 뭐 교만하면 안 되겠고요. 소수의 목소리도 잘 듣겠습니다. 저희도 그 소수를 지금 현재 아직 지금 취임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소수 아닙니까? 강원도의회.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소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좀 뭐 교만할 수만도 없는 게 지금 수부도시 춘천시장도 야당 소속 아닙니까? 잘 협치해 나가야 할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6동안 당선자께서 또 절 찾아오셔서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또 반가운 소식도 있었잖아요. 저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시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있는데 부담감도 꽤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도 하고 싶어서 경기도, 뭐 전북 이런 데서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우리 강원도 이후로 특별자치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좋아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서둘러서 선거 전에 이제 법은 통과됐는데 법 내용이 조금 빈약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 제주 특별자치도법은 법 조항이 481개입니다. 근데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23개밖에 없어요.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채워 나가야 되는데요. 하루에 법조항 하나씩 채워 나간다는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요 법은 통과됐는데 법 시행은 앞으로 1년 뒤입니다. 그 1년 동안 하루에 법조항 한 개씩 채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많은 도민들께서 이게 과연 뭔지 예.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간략하게 이건 네. 뭘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그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예. 제주 특별자치도가 생긴 지가 지금 16년이 됐는데 네네. 제주 도민의 약 40%가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인구도 12만이 늘어나고 그 경기 지표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네. 그 어려워서 잘 모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우리 도민들께 많이 좀 알려야 되고 이러는데요. 그야말로 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도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요 안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 도지사 또 시장군수한테 이제 이양을 해서 저희가 규제를 그 안에서 없앨 수 있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린 그동안 다른 데에 비해서도 몇 배 되는 규제 속에서 그렇죠.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백두대간 규제, 뭐 군사보호구역, 네, 뭐 수질환경 규제, 농업 규제.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걷어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이런 각종 혜택을 줄 수 있게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게 네. 하고요. 자치 분권, 경찰 자치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많은 부분에서 정말 우리 이 강원도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특별자치도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한 자치 권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면 되겠네요. 네,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도정 운영 방안도 궁금한데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시면서 기업 유치 작업부터 좀 착수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그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기업 그 특구, 경제 특구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없애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막 이렇게 뭐 들어올 수 있게 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중앙정부와 이제 그 협상 또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세금을 뭐 한 30% 깎아줍시다.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세수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좀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 너무 많다. 이제 분명히 이런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 될 건데요. 그게 어떤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저 공기 좋고 한 강원도에 가면 세금도 줄여준대. 네. 뭐 와서 막 지자체에서 앞장서가지고 인허가까지 다 편의를 봐준대. 그럼 막 서로 오고 싶어서 하는 그런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강원도에 좀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셨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더 맞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반이 넘는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당선은 되셨지만 또 역시 뭐 한 45% 가까이는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포용 그리고 도민들의 통합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역대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 득표를 이번에 기록을 한 겁니다. 네. 54%라는 거는 정말 이 선거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대선에서 대통령 0.7%밖에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정권 교체가 되듯이 이 고마운 마음을 저는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정말 그 45% 이분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분들도 강원도민이고 아예 투표를 기권하신 분들도 당연히 강원도민이고 이분들도 똑같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는 좀 어떤 그 보수 이념을 대변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제는 이 강원도 민생이 최고입니다. 저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매운맛이었는데 이제는 순한 맛으로 그렇다고 매운맛을 완전히 버리진 않고요. 중앙에 가서 싸울 때 이런 강원 특별자치도 여기에 내용을 확실히 담아달라 이런 걸 가지고 협상할 때는
오리지널 매운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매운맛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선거 때 말씀하셨던 공약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그리고 제2청사 강릉에 요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추진이 가능할까요? 아, 네, 돼야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원주 시민들이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요 당연히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 원주 시장 당선인 또 원주 국회의원 당선인까지 3명이 같이 모여서 그 3명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원주에 저희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뭐 몇 가지 이제 여건 조성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또 삼성전자 측과 만나서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2청사도 네, 제2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또 저는 그 영동 지역 강릉권에서 또 좀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또 고맙기도 하고요. 또 그걸 떠나서라도 그 많은 또 강릉 그쪽 영동 지역 분들의 그 수건입니다. 도청을 강릉으로 옮기진 못하더라도 좀 이청사를 좀 만들어 달라. 춘천까지 가는 좀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를 그쪽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냈고요. 이거는 취임 즉시 착수해서 가장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또 제가 그것만 지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도지사로서 매주 한 번씩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근무까지? 네,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또 최근에 또 이야기가 좀 불거졌던 게 도청사 신축 문제를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제 도청은 춘천 내에서 새로 신축 이전을 할 겁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지난 도정에서 캠프 페이지 미군 부대 반환 부지에다가 옮기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큰 60몇 년 만에 도청을 새로 옮겨가는 문제는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다른 강원도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접근성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춘천의 이 발전성. 아니 도청을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같이 커지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세 번째는 절차적 투명성.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그런 방향이 어딘지 이런 것을 잘 물어가면서 그렇게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그 단식 농성장에 있을 때의 그 마음, 또 곳곳에 다니면서 부평장에, 삼척장, 정선장에 다니면서 제가 그 주민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잊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강원특별자치도, 멋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특별한 도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성과로 실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민 버금가는 강원특별도지사 그리고 강원특별도민들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